오늘 코스피는 0.71%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도주와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특징주 먼저 보고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매매일지 및 차트 기법 순으로 보겠습니다.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장거 산업의 생산 중단 여파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리튬 공급 차질과 대중국 고율 관세 이슈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22%, 첨보는 11%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과잉 해소 정책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사마알미늄 13%, LG화학 5.3%, 포스코홀딩스 5.14%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7월 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최근에는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월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죠. 그 3월 고점은 그 전까지 보면은 전에는 지지였었고 지지가 깨진 이후에 저항으로 바뀐 자리인데요. 이렇게 지지 여러 번 받고 저항을 여러 번 받은 자리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 매물 소화 조정을 거치고 돌파하는 형태로 상승 조정 상승의 파동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체크해둬야 할 맥점 가격대가 있는데요. 31만 1,000원 부근에서 작년 9월, 10월, 11월 지지받다가 깨진 이후에 11월, 12월 저항으로 바뀌었죠. 34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깨진 이후에 저항을 받았었고요. 36만 8천 원 부근에서 쌍봉 고점 만들었었고 그 전에도 미니 쌍봉을 만들고 급락을 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대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직전 고점이 33만 원이고 그거보다 약간 높은 자리 33만 7천 원이 지난 3월의 고점인데요. 이 33만 원과 33만 7천 원의 저항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었고요. 지금 핸들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커비드 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 3월에 33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 33만 원 그리고 이 검정색 선 240주 이평선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었죠. 이렇게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저항을 받았었는데 저항을 받다가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음 저항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월봉 차트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23년 7월에 고점 찍고 월봉상 크게 하락이 한 번 나왔고요. 반등하고 또 하락이 한 번 나오고 반등하고 또 하락이 한 번 나왔죠. 단순 하락 5파가 나오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그 직전 고점이 대략 33만 원 부근이고 그 전에 지지받다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인데 거기에 또 월봉상 우하향 중인 22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야 단순 하락 5파 이후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3만 원, 33만 7천 원의 저항을 강하게 대량 거래로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돌파하게 되면 월봉상 다음 중요한 자리 40만 원 언저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5.56%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글로벌 SMR 수요 증가 기대감이 맞물렸습니다. 또한 한전의 튀르키예 원전 사업 참여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주,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월봉 저항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상승 대비 강하지 않았고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이중바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7월 15일에 8%대 상승하면서 21선을 올라타고 그리고 지난 3일간 5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횡보를 했고 오늘 그 횡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직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6월 말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죠. 이 6월 말의 고점이 월봉상 과거 저항받았던 자리죠. 그래서 그 부근에서는 이
급등,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조심하자라는 공부를 우리 같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월봉 저항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매도세가 강하지 않고 저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월봉 저항 영역인 6월 말 고점 부근에서 매물소화 돌파를 할지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웅이 28%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S윈드가 10% 상승했습니다. 823억 원 규모의 미국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솔루션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7.37%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수요 회복과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아침장에 13%까지 급등하면서 아침장 주도주로 움직였었는데요. 4만 원 라운드 피겨 저항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하나솔루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에 4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4만 원이 깨진 이후에는 4만 원 부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4만 원 부근에서 부딪히다가 밀리지 않고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쁜 모습이 나오는데요. 커비드 핸들 패턴이 완성되면서 돌파하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최근 일봉상 삼각 수렴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다가 오늘 삼각 수렴은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이 4만 원 라운드 피겨와 전고점 4,750원 여기를 대량 거래로 돌파하는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태웅이 27%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영국의 노폭 해상풍력 단지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웅이 5월 말 6월 중순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때는 원전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많이 오르고 나서 최근에 박스권 형태에 가깝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플러스 풍력으로 강한 상승 한 파동, 조정 한 파동,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장대 양봉을 만든 것이죠. 최근에 이 일봉상 미니박스를 만든 것이 월봉으로 보면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태웅이 월봉상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난 한 달간 일봉상 미니박스를 형성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 돌파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종가 매수를 살짝 했고요. 내일 흐름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노려보겠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단기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단타로 청산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폰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이 들어가고 거기에 세경 하이테크의 필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는 18%, 파인엠텍은 6.6% 상승했습니다. 7월 선박 수출이 전년 대비 1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선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엔진 7%, 하나오션 4.98%, 현대중공업 4.81% 상승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띄어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YG 플러스가 13%, YG 엔터가 7%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16개 도시를 도는 블랙핑크 월드 투어로 흥행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G 엔터가 사상 최고가 97,000원 바로 아래인 96,900원을 찍고 조정이 있었는데요. 61선 약간 위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오늘 21선과 직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단기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 거죠. 사상 최고가이자 전고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길게 보면 큰 원형인데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게 된다면 커비드 핸들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과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현대제철이 5.3%, 포스코홀딩스가 5.1%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5.3% 상승했고요. 롯데케미칼도 4.39%, 대한유화 4.37%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지난 7월 3일에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37,5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접점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고점이 37,450원입니다. 이 37,500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대량 거래로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태웅이 5, 6월달 강력한 상승 파동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었는데 미니박스 형태로 조정을 만들고 오늘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박스를 만들 때 월봉의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파동상 강한 상승, 매물 소화 조정 파동, 다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승 파동의 초입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과도하게 많이 올랐고 내일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은 리스크가 커지겠죠. 추격 매수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오늘 저는 장 후반에 매수를 했고 내일 상승 시 단타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쁜 매수 자리가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 기회도 노려볼 것입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이야기하면 급등하기 전에 알려달라고 하는데 태웅이 하락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할 거를 미리 알면 제가 집 팔아서 매수를 했겠죠. 주봉 차트상 상승, 조정,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13% 상승하다가 4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삼각 수렴 형태를 돌파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면 4만원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지 또는 저항이 정말 많이 일어난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부딪히고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었고요. 현재는 그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요. 그 매물을 소화하다가 돌파하게 된다면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한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4만원 매물 소화 돌파 여부를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6%대 상승하면서 과거에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고 깨진 이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그 자리 밑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 천양봉이죠. 그래서 상승한 파동,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돌파 양봉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1만 1,000원, 34만원, 36만 8천원 부근의 저항 맥점에서 저항 및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대 상승했는데요. 33만원 저항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33만원, 33만 7천원 부근에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 매물 소화 과정 돌파하면서 또 한 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상 단순 하락 오파가 나오고 이중바닥 패턴의 가능성이 있죠.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되면 상승이 한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일봉상 저항, 매물 소화 돌파 꼭 추적해야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저항을 일단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우하향 중인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에서 부딪혔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감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저항을 경신을 했고요. 머리 위에 작은 저항이 하나 있는데 그 저항 아래에서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돌파 여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유한양이 지난 목요일에 초대량 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했는데요. 14만원 부근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항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면서 3일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5분봉 차트로 목요일 금요일 분봉을 보면요. 목요일에 13만 6,400원에서 저항을 받았었고
돌파된 이후에는 지지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여기 지지가 있었는데요. 그 지지가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고 초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13만 원 초반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일선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 단기 분봉상 저항을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 약 4%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13만 6,400원 부근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강하게 내려왔고, 그리고 13만 원 초반의 지지가 깨지면서 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이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고요. 분봉상 강한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3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더 강한 상황이죠. 내일 다시 5일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또는 약하게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2차전지 관련주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유일에너테크, 중앙첨단소재, 이닉스, 원전주 태웅, 우리기술,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BHI, 폴더블폰 관련주 세경하이테크, 이녹스 첨단소재, 덕산데콤피아, 파이nem텍, 덕산네오룩스, 신재생에너지, CS윈드, SK오션플랜트, 하나솔루션, CS베어링, OCI. 오늘의 특징주로 세경하이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태웅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태웅, 산돌, SGA, 세아메카닉스, 파이nem텍,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오늘 코스피는 0.71% 상승하여 3210.8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800억, 기관이 1,17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12% 상승하여 821.6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순매도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3.9원 내린 1387.7원. 일본 니케이 지수 휴장이었고요. 중국 홍콩 증시 상승했습니다. 16시경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28%,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SM 등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화면상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원전주 좋았고요. 하나솔루션, CS윈드 등 신재생에너지 좋았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하나오션, 현대일렉트릭,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콜딩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LG화학,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CS윈드, 하나오션, LG화학,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우리기술, 원익홀딩스, SM, YG엔터,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덕산네오룩스, 태웅, YG엔터, SM, 에코프로, 파이nem텍,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태웅,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소재, 올릭스.